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8년 결혼을 하고 집을 샀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주한 것은 아니었고 전세를 주어서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집 가격이 작년처럼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때였는데 그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역전의 기회는 더 이상 없다. 그 대열에 절대 합류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르던 때라 돈을 모아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생각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08년 한창 호황기 때 소위 말하는 막차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빌라 전세로 살았습니다. 운이 엄청 좋아서인지 2년마다 이사를 계속 가게 되었고 그런 것이 전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렸고 순수했었고 체력도 받쳐주었었나 봅니다. 역시 젊음이 좋다고 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역 근처에 쭉 곧게 뻗은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부러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던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건지 무슨 돈으로 젊은 나이에 저곳에 사는 걸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지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저한테 그 아파트는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내내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모았습니다. 2시간 거리에 직장이 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무려 4시간이 걸렸고 그 거리를 10년 동안 다녔고 그동안 2아이를 가졌고 낳았고 다시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좀 지독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활이 오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딱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눈 딱 감고 돈을 모으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다 찾아먹기 위해 악착같이 다녔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야 할 때쯤 제가 원하는 바로 그 아파트로 드디어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아파트까지는 왔는데 전세였습니다. 2년을 살고 집주인이 집주인 놀이를 하셨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이죠. 왠지 을이 된 듯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또 초등학교 6년을 전세로 떠다닐 생각을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 들러서 좋은 집이 나오면 꼭 연락을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살 사람이다 라는 점을 부동산에 인지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도 부러워했던 그 아파트를 겁도 없이 무려 대출 4억을 끼고 그냥 사버렸습니다. 제가 실수요자임을 눈치채셨던 부동산에서 물건을 공유하기도 전에 나온 즉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보자마자 가계약금을 썼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급하게 사는 것이 불안한지 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그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급매물이 막 소진되고 있는 초반이었고 아이 초등학교 때문에 거주의 안정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그냥 저질렀습니다. 그때 돈이 잠시 다른 곳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출 4억을 받았습니다. 묶여있던 돈이 풀리면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지만 어쨌든 4억이란 큰 돈을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깨 너머 공부한 것이 작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지역은 학군으로 인해 실수요와 대기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GTX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호재가 있어 떨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었고 24평보다 32평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좋은 물건일 때 과감히 잡아야 한다는 정도,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2017년 7월이니 타이밍상으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대출을 4억 받았다는 소리를 하면 남들은 다 미쳤다고 할 것이기에 아무에게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겁도 없이 대출을 실행했고 집을 샀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난 현재 그 아파트의 32평 가격은 제가 산 가격보다 2억 이상이 훌쩍 올라 있고 24평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후 대출도 일부 상환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집을 살 때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생각을 하면 사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야지 했는데 저만큼 달아나는 집값을 보면 정말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은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몸소 체험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집주인분께서 집주인 놀이를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운이 엄청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떠다니는 기회를 잡은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정말로 갖고 싶었고 열심히 모았고 기회를 잡았고 많이 두려웠지만 실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꾸준히 하는 것은 좀 약한데 이거 다 꽂히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실행력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실행하시는데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